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줌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음, 예, 아마 먹어보라고 권유받은 이 글리코 영양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초점해서 가능하면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오셨고, 또 분명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오셨을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슬라이드 화면 공유하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소개받은 것처럼 영양제 꼭 먹어야 되나? 먹는다면 어떤 것을 먹으면 좋을까? 이 수많은 영양제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요즘 영양제 한두 개쯤은 먹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요, 뭐 하루 세끼 밥만 잘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15년 전에 이 영양제를 공부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요, 사실 의과대학에서는 영양소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때는 특히 더 그랬었는데요. 이 모임을 가져보니까 그 당시에, 와, 의사들이 드디어 인체 기능들을 유지하는 영양소의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난치성 질환들이 잘 낫지 않잖아요. 이 영양소를 공부하는 의사들 중에 상당히 그 대가들은요, 자기 가족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의사들이었었어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잘 안 되는데 자기는 의사인데 내 자식도 치료 못하나 막 그런 의사들이 정말 모든 걸 중단하고 이런 통합기능의학이라는 영양소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유명해지고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소제목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15년 전에 영양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러다가 이 수행요법과 글리코 영양소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또 무엇이었는지, 오늘날 제가 이렇게 의사로서 글리코 영양소를 강의하고 이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긴데 가능하면 50분 안에 어떻게 정리를 좀 해서 잘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잘 들어주십시오. 먼저 제가 영양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요, 이런 의사였습니다. 이게 통증이 일으키는 신경이 있잖아요.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를 하고요. 또 인대가 많이 약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농도 포도당을 투여해서 프로테라피를 시키고 또 손으로 하는 신경 근육 골격을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제자리에 맞춰주고 하는 그런 치료. 또 근육을 자극해주면은요,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의 일정한 부위에 신경 반사가 일으켜가지고 신경의 정보 전달 시스템이 변한대요. 그런 치료도 좀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몸이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붓고 통증에 심해지는데 무기력해지지 않겠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심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괜찮은 대학병원 한 군데 해봤는데 잘 몰라서 또 한 군데 해가지고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졌어요. 아주 그냥 좌절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었죠. 그러다가 통합기능의학을 알게 됐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특히 영양수행요법하고 해독수행요법 그리고 식물성 영양제 복용에 대해서 주로 초점 맞춰서 공부했습니다. 통합기능의학이 여러 가지 대체의학이 잡다하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중에 이걸 주로 공부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내에게 적용을 해봤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 영양소들 있잖아요. 아미노산이랄지 또 이렇게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로 치료하는 의학인데
상당히 반짝 효과가 있고 좋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됐던 게 저도 예전에 가끔씩 이렇게 합성 영양소를 먹었었거든요. 뭐 센트륨이나 이런 거 먹었었는데 야, 그건 가격이 싼데 천연 영양소는 인터넷에서 구매해도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같은 성분만 넣어주면 효과가 좋지 않을까,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누가 질문을 하면 저도 답변 잘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미국에서는 이미 연구를 했더라고, 이걸요. 이게 NCCM이라고 3천만 부 택피 연구를 해가지고 11년 경과를 밝혔는데 센트룸 실버 화학 제품 주로 미국은 심장병 환자가 많잖아요. 몸에 비대하고 뭐 심장 뭐 이식 하나 하는데도 뭐 몇 억씩 들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한국과 달라가지고 관상동맥 뚫는데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국은 건강보험도 되고 가격도 싸고 그렇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니까 이런 영양요법 해서 심장병에 효과가 있으면은 보험회사 측에서도 돈이 덜 들잖아요.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11년간 경과 발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심혈관계 질병 발생 예방에 효과가 없고, 심근경색에도 효과가 없고, 뇌졸중에도 효과가 없고, 사망률에도 효과가 없고, 이걸 왜 먹나 싶어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다시 연구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 일본 화학 영양제는 우리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그 석유화학 제품으로 영양소 성분만 빼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알맹이에다가 수백 개의 성분을 넣을 수 있는 거죠. 사이즈가 작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식물성 영양소는 냉동 건조시킨 식물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막 압축을 해도 사이즈가 크니까 어떤 영양소를 먹으려면 막 세 알, 네 알씩 먹어야 돼요. 큰 한 덩어리를 주면 못 삼키니까. 그런 천연 영양소로 시험을 해봤더니 여기 보면은 요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천연 영양소만 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건 뭐냐면요. 이상한 실험을 했더라고요. 스타틴이라고 고지혈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스타틴을 복용한 군에서는 이런 천연 영양소가 아무 효과가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거 참 흥미롭죠, 이게. 그때 알게 된 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영양소가 참 없구나. 배는 부른데 왜 영양소가 없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많이 먹으면 배는 부르는데 영양소가 없어요. 여기 비행기 뿌리는 게 지금 농약이죠, 농약. 농약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화학 비료. 공해로 이 공기가 어디로 가냐면 비를 맞고 땅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그런 곳에 식물이 자라니 식물이 건강할까요? 비닐하우스에서 1년 내내 키울 수 있죠. 돈은 많이 벌겠죠. 겨울에도 나오는 수박. 얼마나 좋아요. 근데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이 제대로 된 성숙한 식물을 못 먹는 거죠. 그리고 요 토마토를 이렇게 덜 익은 채 따야 된대요. 그래야 출하해서 뭐 백화점 납품되면은 그대서야 있는데요. 그러니까 덜 익은 것을 우리 먹고 사는 거죠. 영양가가 없는 거. 그다음에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방부제가 들어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이렇게 잘 익고 영양가 많은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그래서 하늘 나는 새들이 사실 인간보다 훨씬 건강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은. 그래서 50년대에 연구를 한 걸 제가 봤었어요. 이거. 근데 어, 당근 한 개, 50년도에 시금치 한 단, 귤 한 개 영양소를 먹으려면요. 93년대 SBS에서도 이걸 했더라고요, 이게요. 당근 10개, 시금치 19단, 귤 20개를 먹어야 이 영양소를 먹는다니까. 52년도에 사시던 분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먹으려면 한 끼에 이렇게 먹어야 돼. 이게 배불러서 비싸서 먹지도 못하죠. 요새 야채가 고기부터 비싼데. 그래서 현대인들이 배는 나오는데 영양소 좀 부족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사과를 깎아서 손님 대접한다고 깎아놓으면요, 까맣게 변해가지고 손님이 오신 다음에 깎았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 좀 연로하신 분들은 이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 사과 갈변 사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진이 그 제일로 좀 까맣게 보이던데 제 기억이 이 사진이 아니에요.
그냥 까매요, 그냥. 그래서 요건 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죠. 왜 이렇게 되냐면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이게 폴리페놀 좋은 것이죠. 항산화 물질. 산화성 물질을 없애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폴리페놀 옥시데이스라는 효소가 있어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면 이 폴리페놀 옥시데이스가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서 폴리페놀의 산화 반응을 촉진시켜서 까맣게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사진이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사진이 아니라서 제가 스스로 집에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사과를 앞에 마트에 가가지고 두 종류를 사갖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하나 해봤어요. 하나를 먼저. 해봤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다음날 되니까 여기에 갈변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졌죠. 이것도 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갈변이 없어요. 뭐가 없냐면 항산화 물질이 폴리페놀이 없는 거죠.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금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를 쓰면 영양소들이 수용성으로 바뀌면서 밖으로 빠져나와 버리고 50년 전 사과를 먹으려면은 지금 30개를 먹어야 하는 영양 보호소가 있는데 그 영국 속담에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거예요. 뭐 사과 30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나? 그렇지 않죠. 사과에 물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제나 철분도 있지만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다 들어있겠죠. 그런 것들을 못 먹는 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도 치료할 겸 환자도 더 잘 볼 겸 해서 통증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최신 통증 치료의학인 통사적 통증 치료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이렇게 근육, 손목이 아프다 했을 때 여기다 막 뼈주사를 놓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 근육이 단축이 돼서 막 당기면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요 어깨 근육이 굳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피가 안 통해가지고 굳으면은 그 사이에 신경이 눌리잖아요. 이 신경이 혈액순환을 좌지우지하는데 혈관이 수축이 되니까 허혈성 통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근육을 풀어주면 환자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가슴이 쪼이는 현상, 만성 체증, 소화불량, 트림 나오는 거, 한숨 나오고 가슴 답답하고 짜증, 불안, 불면 이런 것도 다 가슴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쪼여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 풀어주니까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척추 부위, 심부 근육들의 과학 긴장이나 단축 때문에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증세들을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됐었어요. 이걸 치료를 해줬었죠. 그래서 참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 내가 참 좋은 걸 배웠구나. 640개 골격근이 있는데 근육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은 근육이 이렇게 부드러워야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어야 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렇게 육포처럼 말라가고 뭐 해열성 통증이 생기죠. 혈관이 지구 두 바퀴 반을 도는 혈관이 있으면 뭐예요? 피가 안 통하고 끝나는 건데. 어떤 분이 무릎이 안 굽어진다 절뚝거리고 오셨어요. 만져보니까 무릎 앞에 근육들이 다 말라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근육을 좀 풀어드렸어요. 이렇게 간지를 걸려서 살살 풀어주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상황을 영상으로 한번 찍자 그랬어요. 제가 여기 혹시 강의할 때 쓸까? 원래 어떤 동작이 안 됐었어요? 원래는 이게 이것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이렇게밖에. 예. 얼마나 됐어요, 이러신 지가? 이거 한 몇 개월 됐죠. 아, 그랬구나. 그러다가 지금 어떠세요? 한 번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이 정도 되고 예,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이렇게 신기한 치료법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럼 또 다시 수행요법과 글리코에도 관심 갖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요점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영양소에 대해서 또 난치성 병이 좀 나왔으면 하고 오신 분 계시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어, 제가 너무 마음 아프게도 이렇게 비타민 영양수액 치료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상선에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야, 내가 통증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저 암까지 조절할 치료법은 없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었죠. 근데 한 믿을 만한 단골 환자가 오셔가지고 몇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전에 어호영 원장님이 계시는데 수액을 맞고 나면 이거 안 났던 어깨도 통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처음에는.
되게 대박병원이라는 곳에 가보면 한결같이 스테로이드, 뼈주사라는 호르몬 주사로 치료하는 병원들이었었어요. 저는 항상 직접 좀 가보거든요. 이렇게 마저도 보고. 안성에서도 이렇게 그런 병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안 갔었는데, 또 몇 달 있다 와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헛소리 할 사람은 아닌데, 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근데 이분이 바로 그리코 영양소를 공부 좀 해보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몇 년 되셨냐 그러니까 그리코 영양소를 권유한 지 한 17년 됐다고. 한 의사가 한 자리에서 17년간 이 영양소 환자들이 권유하고 있고 본인도 먹고 가족도 먹고 병원도 환자도 엄청 많으셔요. 성공적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뭔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날부로 우리도 수액을 맞고 그리코 영양소를 예, 주문해서 클리닉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아주 좋은 거예요. 통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수액이 뭔가 이제 공부를 제가 또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수액이 저는 이렇게 한 병이나 두 병 정도 나는데 좀 많이 놔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성분인데요. 동물세포 배지액이에요. 명물을 안 쓰는 게 아니라 0.9% 생리식염수, 전해질, 포도당, 아미노, 비타민을 사용해서 하는데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환자들에게 저도 적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글리코겐 영양소를 공부하라 그러셔서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열심히 공부했죠, 또. 인체에는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세포가 건강해야 인체가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 사슬이 뭔가. 옛날, 저처럼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생물 시간에 세포가 이렇게 탁구공처럼 동글동글한 맨들맨들한 세포를 공부하셨을 거예요. 지금 교과서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털 같은 게 발견됐는데요. 요 털이 뭔지 학자들이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연구를 했겠죠, 이렇게. 털이 뭔가. 그래서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근데 세포마다 이 인간의 몸에는 한 60조 개에서 100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세포마다 이 당사슬이라는 게 10만 개씩 붙어 있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나 봤더니 이게 세포 하나를 크게 확대해 놓은 사진, 이게 핵이에요, 핵. DNA. 핵이고 DNA이고 여기서 정보를 줘가지고 이 동글동글한 게 당 영양소예요, 이게. 당 영양소를 단백질에 붙여가지고 세포 표면으로 계속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게 사라지면 또 만들고, 이게 사라지면 또 만들고. 그러니까 10만 개씩 붙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이렇게. 그래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당사슬이 있는 게 확인이 된 거죠. 벌써 1990년대 초부터 성분이 무엇인지, 질량이 무엇인지 다 분석이 끝났더라고요, 이렇게요. 이 세포에는 당사슬이 8가지의 당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됐고, 환자들이 1, 2만 개밖에, 혹시 이 자리에 몸이 너무 아프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몸에는 세포마다 당사슬이 4, 5만 개는 평균이고, 현대인들의. 아까 영양소를 잘 못 먹으니까. 환자들 1, 2만 개밖에 듬성듬성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자, 일단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당사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뇌세포도 당사슬이 없으면 병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늘 또 어떤 분이 이석증으로 오셨고 어지러워 와가지고 제가 검사해드리고 이석을 제자리에 넣어드렸어요. 귀에 달팽이 관 속에 전정기관 속에 당사슬이 없으면은 자꾸 그런 이석증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줄기세포도 전부 다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임신도요, 당사슬이 없으면 임신이 안 됩니다. 혹시 임신 안 되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이게 당사슬 공부 좀 해보라고 한번 권유해 주십시오. 혈관벽에도 빼곡히 당사슬이 차 있죠. 이게 없으면요 자꾸 찢기가 끼어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게 많이 생겨져요, 이렇게. 모든 세포가 당사슬로 빼곡히 차 있는 거죠, 이렇게. 당사슬의 역할을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래서 95년도 영국의 과학 저널인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흐르는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호르몬과 미네랄, 비타민이 인지한다는 것이죠. 호르몬을 먹어도 이게 없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독소를 구별해서 면역 작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쉽게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없애지도 못해 방어막이 사라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룬다는 거죠. 암세포가 있으면 세포끼리 헬로 저기 암세포 보인다 가서 죽이자 죽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래서 2006년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이 세포 간 교신과 질병과 관련해서 이 글리코 영양소의 중요성을 발표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 보충제 이렇게 나와 있죠.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렇게 MIT 공대에서도요. 세상을 바꿀 10대 핵심 기술로 선정을 글리코믹스 당 생물학을 발표했었습니다. 맨날 분자 영상, 양자 암호, 무선 센서망 이런 게 현대의 주류의 돈 버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을 때 글리코믹스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많이 놀란 거죠. 과학자들이. 보통 의학이 아니다. 이게 적중했습니다.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이 글리코 영양소로 연구했던 학자가 받았습니다. 이거 참, MIT 공대 참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앞날 내다보는. 이분이 특히 버토지 박사가 당사슬을 연구하신 분인데, 물론 클릭 화학이라고 이런 화학으로 생물학상을 받았죠. 그 배경은 뭐냐면 당사슬 연구예요. 당사슬만 염색을 하는 특수 기술을 개발시킨 거죠. 요새 항암제라고 있잖아요. 이건 정상세포까지 파괴시킵니다. 근데 이 암세포 표면의 당사슬을 연구해가지고 표적 항암제가 일반 세포는 공격하지 않고 이것만 공격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희망 때문에 이 사람한테 아직 약이 개발되지도 않았지만 노벨 화학상을 주면서 이 천재 버토지 박사 제발 좀 연구 좀 해서 내 암 좀 치료해 줘요. 이라고 주는 게 노벨 화학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메나테크 당 영양소는 몸의 모든 세포의 당사슬을 회복시켜서 몸 전체의 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도요. Every disease that affects humans significantly involves glycans. 모든 인간의 질병은 이 글라이칸, 당사슬이 상당히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죠.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하고 있다. 미국 국립과학원 학술지는 모든 의사들이 인정해주는 학술지입니다. 모든 질환은 당사슬이 관여한다. 어느 정도는 다 관여한다는 거죠. 네. 뭐 당뇨병? 이것도 관여하잖아요. 암전이? 이것도 관여하고.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 질환. 지금 백신 개발은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았잖아요. 전부 다 당사슬로 연구한 백신들이었었어요. 이게 의학이 당사슬을 연구해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발전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최첨단 의학을 지금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우리 세포는 끊임없는 재생을 하죠. 그냥 어렸을 때서 날았던 위벽세포가 지금도 있는 게 아니고요. 이틀이면 사라지고 새로운 위벽세포가 자라납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줄기세포 하고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 자체도 아까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당사슬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연 비타민의 집을 우리가 이 집이 우리 몸이라고 하십시다. 몸이라고 한다면 지붕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해한 물질들, 태풍도 막아주고 우박도 막아주고 벌레도 막아주고 뭐 이런 것이라고. 그렇다면은 좋은 물, 맑은 공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붕이라면 또 화목한 가정 뭐 이런 것이겠죠. 뭐 운동,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리키겠죠. 또는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먹고 싶을 때 꾹 참는 거 이런 것들이 지붕이라고 하면은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같은 천연 영양소는 이 집의 기둥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없으면은 세포의 작용은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이런 집을 기초가 없는 곳에 지을 수 있나요? 그런 집도 있나요? 없죠. 예, 그리코 영양소는 어떤 집의 기초, 우리 몸의 기초를 이룬다. 이 그림을 누가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예,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저도 써먹습니다. 자, 주요 장기들이 뇌, 콩팥, 간, 폐, 당사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8가지 요소였죠. 이 중에서 녹색으로 칠해진 게 만노스예요. 만노스가 좀 그림에 제일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사슬을 만들 때는 만노스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된대요. 네, 우리 병원에서 제가 이제 아까 수행요법, 홍자 통증 치료, 또 글리코 영양소, 요 3가지. 요즘은 제가 운동 좀 하라고 많이 또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4가지를 해서 사례들 좀 최근 거 발표해 드리면요. 60의 남자분이 1월 달에 오셨어요. 상체에 열이 나고 땀이 많고 축농증, 마른 기침, 어깨 회전근개 수술 후에 팔이 통증이 낫지를 않는다. 당뇨, 고혈압이 경계선에 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오셨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봤더니 몇 달 전에 전신무료증후군과 피고감 때문에 저한테 통증 수액 치료 받고 글리코 영양소로 클린하고 나서 호전된 우리 병원 직원 어머니 소개로 오신 부부였었어요. 시험사 좀 해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이분이 좀 멀리서 오거든요. 멀리서 꾸준히 오시더라고 부부가 수액치료, 자율신경치료, 엘보 치료 해주면서 어차피 이분이 글리코 영양소를 클린한 후에 효과 보신 분이 소개 오셨으니까 바로 글리코 영양소 드시라고 보냈죠. 말 잘 들으시더라고요. 잘했어요.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7월 달에. 어디 아픈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혈압, 당뇨는 다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그 아내가 조금 문제였어요. 아내가 어깨 50견 됐는데 온몸이 피곤해서 일상생활 지장이죠. 얼굴에가 나 피곤한 사람 건들지 마.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설득 좀 해가지고 남편과 이렇게 클린 시켰어요. 꾸준히 수액치료 자율신경 같이 했는데 지금 너무 좋으시대요. 일상생활이 너무 활기차대요. 왜 이렇게 그동안 살았나 할 정도로 활기차요. 두 분 다 멀리서 오시는데 제가 좀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까 좀 뜸하게 오라 그랬어요. 뜸하게 오십니다. 이분들이 소개를 하신 분이라고 또 누가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44세 남자 감기성 척추염이래요. 이거 참 불쌍한 병이죠. 이석진과 아내도 수면장애가 있었어요. 어깨를 살짝 눌러봤는데도 자지러지게 아파하셔요. 이게 허혈성 통증 때문에 피가 안 통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육이 육포처럼 굳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에서 어깨로 가는 근육과 신경을 촉촉하게 간지력을 넣어준 다음에 풀어준 다음에 잡아보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통증이 신기하게 사라졌다고. 그래서 어, 이분들도 병이 일반적인 병은 아니잖아요. 지금 잠깐 피곤해서 온 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발로 그리코 영양소를 먹으라고 복용시켰습니다. 이분이 조금 흥미로운 분인데요. 환자 스폰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글리코 영양소 디톡스 중인데 허리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 비싼 거 먹은데 왜 더 아프다 그러느냐 막 그래서 오면은 좀 글리코 영양소 잘 설명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왔는데 아유 병원 그 안에 대기실 잘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파가지고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분도 옆에 앉으시자고 해서 일단 화를 내고 계시는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드렸어요. 좀 바쁘긴 했지만 시간을 제가 조금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할 통증치와 수액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더니 남편분이 이해력이 아주 있으시고 점잖으시더라고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하고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병원 원장도 하고 있고 들어보니까 상당히 체계적인 의학이네 하고 상당히 안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럼 뭐예요? 일단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침대로 올라가라 했는데 못 올라갑니다. 너무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직원하고 부축해서 겨우 올라가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주사를 많이 받고 오셨더라고 어디서. 요 까만 거 정이 있죠. 이거 제가 치료한 거 아닙니다. 어디서 많이 받고 오셨어요. 근데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 죽겠대요. 손으로 살짝 집어보니까 야 팔짝 뛰는데 너무 아파서 여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신경이 눌려가지고 여기가 아팠던 거였어요.
이상하다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여기다가 간지력을 넣고 살살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패드에서 내려오면서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시는 게, 아, 거기가 맞았구나. 이 포인트가 좀 안 맞았구나. 그런데 말을 이렇게 했죠. 사실이니까 이게 빨리 나는 것은 그리코 영양소로 디톡스를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나으신 거라고. 그것 때문에 빨리 나은 거냐. 그러니까 남편 얼굴이 정말 활짝 펴지셨어요. 정말 이렇게. 며칠 후에 한 번 더 오셨더라고요. 침대에 잘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치료하고 지금 많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하려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오늘 여기 나오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랬더니 일단 허리가 안 아파서 안 오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소 잘 드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리코 영양소 중에서 만노스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이 메나테크 제품은 알로에에서 만노스 원료를 추출합니다. 근데 이 메나테크 알로에 제품이 참 감사한 이유를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알로에베라 잎속에 안트라키논 성분 때문에 쥐 실험에서 희귀장 종양이 생겼다고 이파리 전체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발암물질 EB로 발표를 했어요. 저도 뉴스 보고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알로에베라 전체 잎을 갈아서 먹으면은 그 안에 노란색 라텍스가 있대요. 껍질과 속을 채우고 있는 계일인데 이게 라텍스에 함유된 특정 물질이 장내 세균으로 인해 발암물질을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알로에를 집에서 길러가지고 전체를 갈아서 스무디에 넣는 거, 그런 거 먹지 말아라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야, 이 발암물질 투비가 뭔가 했더니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제한적인 증거가 있고 동물 수임도 근거가 불충분한 거. 근데 투비에 들어가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요. 절인 채소 있잖아요. 요것도 2B 그룹에 넣어놨더라고요. 우리 먹는 김치, 오이, 양파, 장아찌, 요거 다 우리가 발암물질 2B군에 속해요. 약간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발암물질 보세요. 이 1군 같은 거, 요건 조심해야죠. 담배, 술, 미세먼지. 요런 건 조심해야 되는데, 요걸 왜 했을까? 예. 오히려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가 2A, 붉은 고기가 2A, 요것이 더 2B보다 더 발암물질이 하여튼 조심하라는 의미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메나폴은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같이 추적해 봅시다. 안나폴이 알로에 추천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디서 만드냐면요. 코스타리카 화산섬에서 만들어요. 이 자외선 차단제도 금하는 친환경 여행이 5곳 중에 하나랍니다. 왜 여기서 만들까? 코스타리카에서. 왜 여기서 만들까요? 그 이유는 화산 토양 속에는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는 이 지질로 구성되어 있대요. 영양분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공해와 오염이 없어야 된대요. 알로에는 중금속을 함유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랍스터나 막 게 같은 거 먹고 낙지 먹으면은 그 안에 그 바닥에서 중금속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라 중금속이 많잖아요. 근데 알로에도 고해 지역에서 키우면은 중금속을 흡착하기 때문에 중금속을 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좋은 토양에서 키워야 되죠. 천연의 코스타리카 화산 지역에서 키우는 거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페론 그룹이나 내추럴 알레 코스타리카 회사에서 이걸 만드는 모양인데요. 처음에는 1000kg에서 1kg 겨우 추출했는데 이 기술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660kg에서 1kg 메나폴을 만드는데 아주 작게 나오죠. 이래서 이게 명품 영양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영양소인 겁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엠볼토스 제품 한 병에는 알로에 잎 16개, 18개, 메나폴은 3배에 달하는 45개의 잎이 사용된대요. 660g의 알로에 잎에서 1g 만노스가 나오는데 이 메나폴 한 병이 30g이 돼요. 만노스가. 알로에 잎 19,800g에서 요 병 하나 나오는 거예요. 왜 명품 영양소인지 이해가 저는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추적하겠습니다. 알로에는요, 금방 산패하기 때문에 수확과 가공이 같은 날 동시에 일어나야 한답니다. 햇볕이 많이 나오지 않는 아침이나 오후 늦은 시간에 수확해서 바로 그 옆에 있는 공장으로 운반해가지고 12시간, 24시간 이내 가공을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르는데 밑둥에서 뿌리에 가까이 자르는데 저 이거 놀랐어요. 알로에 참 희한한 식물이에요. 딱 자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이렇게 치유하는 물질이 분비해가지고 딱 막는데요. 이렇게 내용물이 안 나오게 스스로를 보호하는 보호 능력이 엄청 강한 거죠. 세척을 하고 이 잎사귀로부터 이렇게 쭉 긁어요. 잎사 안에서 알로에 베라 겔만 분리해내요. 이렇게 겔만. 사진을 제가 잘 못 찍었네요. 겔이 쭉 흘러가는 거 보이십니까? 겔만. 잎사귀는 버리고. 보이네요. 겔만 쭉 착해요. 이걸 이렇게 가공해서 외부 공기에 노출되지 않게 밀봉을 한답니다. 산소나 빛, 공기에 노출된 보존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에이스 만난 함량이 매우 높아진대요. 이게 천연 에탄올과 접촉하면서 일어난 침전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초기 단계 메나폴을 탄생해가지고 이게 에이스 만난 주위를 다 예후사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한대요. 재밌죠. 이런 학자들이 하는 일이겠죠. 침전이 끝나면 원심 분리시키죠. 에탄올 성분이 신속하게 증발한다는데요. 이게 1차 제품, 먹는 팝콘과 같은 현상으로 변화된대요. 요걸 동결 건조를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동결 건조 과정이래요. 수분과 잔류 성분이 제거나고 나면 가장 순수한 에이스 만남만 남게 되는데요. 이 에이스 만남이 에이스가 아세틸기라는 뜻의 만노스에다가 아세틸기가 붙었다. 이것이 체내에서 만노스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스피린도 아세틸살리실레이트예요. 살리실레이트를 효과를 내기 위해서 아세틸기를 붙인 게 아스피린입니다. 그래도 봤더니 메나폴 만노스의 원자량이 1000만 달톤에서 160만 달톤. 1000만 달톤까지. 뭔가 얼른 저는 감이 안 왔는데 일반 시중의 알로에 만노스 원자량이 38만 달톤에서 40만 달톤의 말을 듣고 1000만 달톤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야, 이거 지금 몇 배야. 그래서 메나테키 메나폴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 알로에 잎에서 알로에 겔만 추출하니까 뭐 절임 배추하고 비슷하지만은 하여튼 기분 나쁘게 뭐 거기 뭐가 있다네 그런 말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아주 순수한 에이스 만나만 추출한 고농도의 메나폴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저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나머지 또 엠브로토스의 8가지의 성분 중에는 또 나머지 이런 식물, 천연 식물들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왜 그리크 영양소를 드시는 분들이 이걸 안 드시는 분들보다 통증에서 빠르게 해결될까? 이게 이제 궁금하죠. 이게 세포 표면에 다양한 당 사슬이 있잖아요. 당화의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제가 프로테오글리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프로테인은 단백질을 프로테인이라 그러잖아요. 프로테인하고 당 사슬이 연결된 거죠. 이게 메나테크 제품은 엠브로토스, 오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개가 당 단백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프로테오글리칸은 이렇게 길게 계속 이렇게 연결돼요. 아미노당과 우론당이 계속 두 가지가 쭉쭉쭉쭉 연결된 당사슬을 이룹니다. 여기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나트륨을 끌어당겨서 수분을 보습하고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노화 방지, 젊음을 찾고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단백다당의 프로테오글리칸의 개그에는 이렇게 카르복실기가 COO- 음성이죠. 음전기예요. SO3 황산기도 마이너스 음전기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수분 같은 양전기를 끌어오는 거죠. 양극, 음극과 양극이 딱 만나는 거죠. 끌어들이는 건데 그 액션이 1000배 끌어와서 조직을 보호한대요.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그래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육이 촉촉해지니까 빡빡한 근육을 갑자기 계단을 오르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무거운 걸 들면 하고 허리가 삑 찢어진 거죠. 어깨가 회전근개가 찢어지고 이런 것이죠. 이렇게 기지개 펴다가 겨드랑이가 헉
걸려갖고 병원에 실려오고 막 이런 것이죠. 이걸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니까 얼마나 통증이 좋아지겠어요. 이게 바짝 말라있는 근육에다가 개그를 넣어주면 쑥 스펀지처럼 올라오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래서 환자들이 통증을 빨리 낫는구나. 이게 이제 통증 치료의 하나고, 나머지 또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서 세포가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하는 것인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렇게 강의하는 것에 저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종종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우리라도 잘합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 다 모이십시오. 저처럼 암 수술했던 분들 다 모이세요. 같이 공부 좀 합시다. 이렇게. 자, 현대의학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 다수예요. 리마티즘 관절염 지금 한 분이 저한테 지금 오고 계시는데요. 정말 짠해 죽겠어요. 너무 아프시대요. 네, 당뇨병. 맨날 당뇨약 먹는데 결국 인슐린 주사 맞으라. 나중에 신장 투석해라. 정말 속상하죠. 예? 그다음에 이렇게 과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알러지, 천식, 비염, 습진. 이거 참 불쌍하죠, 제가. 그 만성 습진으로 제가 아주 고생하고 있었던 환자를 영양소 배우자마자 치료해서 낫게 한 환자가 있는데, 네,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자, 저면역 반응 암. 암이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려고 할 세포 우리 몸에 없어요. 정말 처참하죠. 강도가 들어왔는데 출동해 줄 경찰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거 암이에요, 이게. 파킨슨병. 이거 들어 누워서. 저희 어머니 오래전에 파킨슨병 앓다가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정말 불쌍해요, 이게. 이렇게 자가면역 질환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원인 모를 불면증, 우울증도 많이 늘어나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치료해 주고 싶어가지고 그리코 영양소도 공부하고 수액도 공부하고 통증도 공부하고 운동도 하라고 잔소리하고 막 잔소리하는 거죠, 이렇게. 검사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딱 경계선 검사 결과에 딱 경계선이 있으면요 파란색이잖아요. 깜장색이요. 깜장색이면 정상이라고 해버려요. 그게 왜 정상입니까? 지금 1만 수치 올라가면 빨간 선이고 1만 수치 내려가면 파란 선인데 이렇게 몸이 아픈데 요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심장 관상 동맥이 뚫어버리니까 갑자기 막 장수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뇌혈관도 빨리만 도착하면 탁 뚫어요. 돌아가실 분이 막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래봐야 이렇게 기대 수명이 83년, 5년, 건강 수명이 66년. 지금 17년이 짧아요.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기대 수명은 한 2년 늘었는데 건강 수명이 더 줄어가요. 이렇게. 예, 생애 마지막 17년은 병으로 골골한다. 노후 18년은 현실이다. 무작정 늘어난 수명이 노후 비용을 높여 오히려 노년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 옛날에 생로병사를 했는데 한 그 노년의학 그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뭐 쇼에서 생로병사가 아니라 생로 병병병병 노쇠 요양원에서 돌보다가 사망하는 거. 요즘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다 하십시다. 스트레스 관리하십시다. 우리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과로하지 않기, 진심으로 용서하기, 참을성을 나타내기. 하루에 15분이라도 활기차게 한번 좀 걸어보고 혈량과 간질을 마르게 하는 일을 좀 피해보고 균형 잡힌 식생활, 단순당과 정제 고물 좀 줄이고 부족한 미네랄과 천연 비타민도 좀 먹어보고 요 비행기 요즘 많이 타시니까 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코노믹석이죠. 세 자리인데 이거 좋은 자기 비행기에서 좋은 거 해놨죠. 어떤 데는 5자리 빽빽하게 해놨죠. 이렇게 5자리. 예, 비행기 타고 가는 거죠. 목적지만 도달하면 땡큐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한 12시간 뉴욕 가면은 정말 죽겠더라고요. 저는 몸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석 마일 등급에서 비즈니스 타면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180도는 아닌데 한 175도 정도 거의 수평으로 눕혀져요.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간다면. 근데 명품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상시 복용한다면요. 퍼스트 클래스, 저도 아직 퍼스트 클래스는 못 타봤습니다. 얘기까지만 타봤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멋있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명품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생로병사가 생로, 고통스러운 병, 노쇠, 요양원, 사망이 아니라 생로, 늙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노안이 안 걸릴 수는 없잖아요. 가벼운 노안들,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사망하는. 요게 명품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를 먹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세포가 건강해야 되죠. 24시간 혈액순환이 돼야 되고요. 필수 영양소를 먹어야 돼. 24시간 혈액순환 되려면 스트레스. 저는 이게 먼저 와야 되는데,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먼저 와야 됩니다. 스트레스 관리.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없애야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생긴 스트레스는 현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누가 뭐 스트레스 겪고 싶을 겪나요? 사건, 사고. 오늘도 뭐 뉴스 보니까 어떤 남자가 뭐 분당 서현리에서 뭐 칼로 사람들 찌르고 다녔다는데 그 부상받은 가족들이 뭐 심정이 어떻겠어요? 혈액량 간절하게 유지하고 또 다음에 또 말씀 먼저 드리면 좋겠습니다. 천연 영양소만 드시지 말고 그리코 영양소 좀 드시고 이렇게 정지 스트레스 받았을 때 혈관 수축을 좀 정상화시켜주는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네. 당사슬이 10만 개 겨우 붙여놨더니 스트레스 받고 술, 담배, 커피 막 설탕 먹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라지죠. 속상해. 다행히 당 영양소 먹고 천연영양소 먹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수액, 국물, 체온 딱딱 유지하면 또 살아난대요. 너무 땡큐죠. 네. 자, 간단한 복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영양제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하루 세끼 밥만 먹어서 부족했구나. 이래서 내가 몸이 아팠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수액요법과 그리코 영양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세포가 건강하려면은 이렇게 천연 영양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코 영양소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혈액량과 간질을 유지해주는 치료와 수액요법, 국물요법이 필요한 국물이 한식 국물이 있잖아. 이게 먹는 수액이니까 그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의사로서 글리코 영양소 강의라는 거 책임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대의학은 완치가 안 되는데 자꾸 환자들이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 내 가족이 아파서 힘들었을 때 좀 돕고 싶어서 뭐 좀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의 주체는 누굽니까? 의사입니까? 아니죠. 의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고 환자 자신이 건강관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로, 병은 가볍게만 하고 편안한 노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은 단지 영양제만 먹으면 해결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어요. 공해물질, 환경오염은, 악화되는 기후로 재난이 가져오는 스트레스, 사회 전반적인 인간성 악화, 운동 부족,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맨날 당지수 높은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맛있는 것들이. 음료수들, 술, 담배, 카페인, 또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세포의 노쇠함. 그러나 영양제를 먹으면은 정말 1등석에서 정 안 되면 비즈니스석이라도 거기에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셔서 1등석에서 평생을 살아가시는 건강하고 행복하신 분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